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68번째 시간입니다. 양. 네, 오늘은 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다, 태양이라는 뜻의 양 글자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양에는 서양, 그러니까 Occident, Western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 어떤 글자가 서양의 의미를 가진 양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네, 서양은 바다의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다가 있을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 그리고 홍해 이 바다를 말합니다. 자, 이 바다를 중심으로 여기 동쪽이에요. 여기 서쪽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동쪽, 동양이에요. 그래서 이거 동양은 네, 뭐가 있을까요? 여기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 이 지역을 우리가 바다의 동쪽이에요 해서 동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바다의 서쪽이에요 해서 서양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유럽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것이 서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버선을 신었어요. 한복하고 잘 어울리겠죠? 네,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버선을 신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신었어요. 그래서 이건 버선하고 다른데 이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네, 미국 사람들이 이거 삭스예요 라고 말했겠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건 서양 사람의 버선이구나 라고 해서 양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은 버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버선, 웨스턴 버선 이래 되겠죠. 그래서 양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복과 양복. 네, 여러분,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복을 입었어요. 네, 그래서 복은 여기서 옷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국 사람의 옷 해서 한복이라는 이름이 있지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저 옷은 무슨 옷이지? 그래서, 저거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해서 양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한식과 양식. 네, 여러분, 식 아시죠? 식은 네, this is 음식이라는 뜻으로 뭐 음식, 식당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 해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밥, 찌개, 반찬 막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음식, 그래서 웨스턴 푸드 해서 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크, 뭐 피자, 그리고 햄버거, 파스타, 뭐 이런 걸 우리가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나 오늘 한식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우리 오늘 한식집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오늘 양식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양식집에 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각 나라의 음식대로 일본의 음식, 일식, 그리고 중국의 음식, 중식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밥, 쌀이나 고기가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거, 뭐 떡볶이, 국수, 뭐 이런 음식을 우리가 한국에서는 분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음식과 달리 한국의 음식을 한식,
서양의 음식을 한양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와 양파. 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는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만 먹던 한국 사람이 자, 처음 양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건 뭐지? 그런데 우리가 먹는 파하고 비슷하네. 아,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먹는 파구나 해서 양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한옥과 양옥. 네, 여러분, 옥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옥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옥은 한국의 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스타일의 집을 한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옥이 아니라 서양 스타일의 집을 한국에서는 양옥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구별을 할 때 한옥과 양옥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부르기도 합니다. 한약과 양약. 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허벌 메디슨, 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풀이에요. 풀인데 약이 되는 풀이다 해서 약초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좋은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풀, 그레스죠. 그런 것을 약초라고 하는데 그 약초를 말리거나 이렇게 뿌리, 뭐 아니면 가지,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말려서 그것에 물을 부어서 한참을 이렇게 끓였습니다. 여러분이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가끔 이렇게 한약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한국 약은 좀 복잡해요. 오래 끓여야 되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피를 먹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약이야 해서 웨스턴 메디슨 해서 양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한의와 양의. 네, 한약과 양약이 있으면 네, 의원도 있겠죠. 네, 한의 하면 Traditional Korean Medicine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에는 한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의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안 하니까 이렇게 몸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니까 한의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침을 놓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뜸을 뜹니다. 아니면 아까 한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 아큐펑처고 뜸은 그 아까 막사카터리라고 해서 이렇게 허브를 말려서 불을 붙여서 뜨겁게 하는 그러한 뜸을 뜨기도 합니다. 네, 한의는 몸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의는 네, 여러분 요즘 흔히 병원에 가시는 병원이라고 하죠. 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수술도 하는 그러한 것을 양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활과 양궁. 네, 예전에 한국에도 그 뭐라고 해서 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철이라고 하죠. 양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궁할 때 궁이 곧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예전에 활이라고 불렀고 그런데 요즘 이것을 현대화된 거, 모던 아처리를 우리가 양궁, 서양 사람들의 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양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양이라는 글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네, 이거는 한국 게 아니라 서양에서 온 물건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단어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여기서 소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에도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다른 재미있는 단어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